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용기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스트럭처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7번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8번이죠. 먼저 영어 스트럭처를 푸는 방법은 제일 먼저 동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동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부사다. 그 다음에 부사는 형용사를 지배를 한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를 지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흔히 우리들이 말한 특수용법을 보자. 그래서 병치법과, 자, 영어에서는 dangling, 패럴리즘, 도치를 보자라 그랬죠. 여섯 번째는 연결어, 전치사와 접속사를 보면 됩니다. preposition, conjunction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순서들을 꼭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토익도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수능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29번 문제로 출제가 되죠. 수능 문제도 이 순서대로 꼭 풀으셔야 되고, 영어 스트럭처를 잘해야만이, 지금 공무원에서는, 수능에서는 스트럭처가 한 문제가 나오지만 공무원에서는 스트럭처가 여러분들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전에는 네 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바로 영어에서 distinctive power 그러는데 그 유명한 변별력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럭처 문제는 전부 다 세 문제, 네 문제가 다 변별력이니까 이 스트럭처 문제를 다 못 맞으면, 이 스트럭처 문제 세 문제, 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80점 이상은 넘지 못합니다. 영어가 8점 이상이 넘지 못하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스트럭처를 꼭 맞아야 하는데 세 문제, 네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꼭 풀 수 있어야 한다. 됐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스트럭처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한마디로 소위 영어의 문법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1형식, 2형식 그렇게 하다가 바로 말아버리니까, 이또 없는 1형식, 2형식 가지고는 영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계 있게 스트럭처, 문법 문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생기초 문법에서 제가 여러분들 바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걸 공부를 꼭 하시고 이 순서대로 영어 문제는 푼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해결해 볼까요? 자, 영장 문제도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 그랬죠. 우리나라 말을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보지 마시고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 만다면 문장 자체가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4번이 다 옳은 문장이라면 그때 우리나라 말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첫 문장 볼까요? We're glad.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the number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네요. 그러죠? 직원자 다시 지원자들의 수. 자, 2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동사를 보고 주어를 봤더니 일치해서 정확하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have received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자, received라는 단어가 동사고 2 years ago라는 단어가 부사죠. 자, 여러분 부사는 동사를 지배한다 그랬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수식어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수식이라는 말이 지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배라는 말이 바로 한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형용사에서 한정용법, 형용사에서 한정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에서 서술용법, 이런 용어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한정용법이 형용사가 뭐 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수식이라는 말이 바로 한정이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한계를 정해준다.
수식을 하면 한계를 정해준다. 그런데 수식을 하면 지배를 하더라. 왜요? 한계를 정해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2년 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다. 자, 영어에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동사를 지배한다. 자신이 과거임으로 동사가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동사. 그래서 I received 이렇게 써야 한다. 2번은 탈락입니다. 자, the bed. 자, 우리들은 자, 동사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사인 quite. 자,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이렇게 보였고 또 형용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또 다른 형용사,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죠? 왜요?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니까 흔히 우리들은 형용사라 그러죠. 지금까지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절 그랬습니다만은 현대 영어에서는 문법상의 어휘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문법상의 어휘. 여러분. 자, 여러분 kind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속에 들어있으니까 사전상의 어휘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과 결합을 해서 완전하지 못한 문장과 결합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 수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형용사죠. 그러면 흔히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는 이걸 형용사절,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이것은 한 단어는 사전에 있으니 사전상의 어휘로 하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만들었다. 문장을 만드는 법칙상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도 형용사로 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자, 동사를 첫 번째 보았고요. 부사 보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죠? 한마디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보실까요, 여러분들? He slept last night. 그는 지난밤에 잤다.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설명했죠? Complete sentence. In this case, we have relative adverb. 됐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지만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안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바로 관계 부사 where를 적으셔야 되겠죠. 됐죠? 다시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사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exchange라는 단어 동사 나왔죠? 자, 됐습니다. 영어에서 동사 보고 특별한 형용사를 보았고 부사를 보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부사 보고 형용사 보고 그 다음에 명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New Year's greetings. 그 다음에 each other 명사를 보고 있습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셋 중에 하나인데 목적어구나. 다시 영어에서 명사가 나오면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호 셋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New Year's greetings나 each other는 바로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exchang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목적어 몇 개 취해요? 하나 취하죠.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흔히 주다의 뜻을 나타내는 흔히 수요 동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흔히 주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아니겠습니까? 에게는 바로 간접 목적어고 무엇을은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New Year's greetings에게 each other를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탐에게 책을 준다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exchange라는 단어 주다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 하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each other라는 단어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전치사를 줌으로써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부사다. 그래서
each other를 부사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하고 나오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상당하고는 뭐다? 부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흔히 우리들은 이제 스트럭처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스트럭처는 반드시 처음에 동사를 본다. 그 다음에 동사를 지배하고 있는 뭘 본다? 부사를 본다. 자,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부사는 누구를 지배한다? 형용사를 지배한다. 그래서 형용사를 본다. 형용사는 누구를 지배한다? 명사나 대명사를 지배한다. 됐죠? 그렇게 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병치법, 그 다음에 도치를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연결어를 본다. 자, 이제 생활영어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생활영어는 흔히 바로 스피킹이죠. 우리들에게 직접 말해 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 50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50만 명에게 직접 시험관들이, 시험 감독들이 너 이 경우는 어떻게 말해? 라고 직접 말해 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9번, 이렇게 10번 같은 문장을 주면서 그 다음에 11번 같은 문장을 주면서 너 같으면 1번부터 4번 중에 어떻게 말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말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피킹 문제는 자, 전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3문제입니다. 자, 인사혁신처에서 3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 공무원이 되고 외국인들하고 만났을 때 이러이러한 말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에서 스피킹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말로 쉽습니다. 자, 첫째, 기본 독해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 동사 잡으면서 영어는 동사 앞에 주어다. 그리고 주어를 번역하고 동사를 번역한다. 한마디로 번역은 차근차근 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3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려운 문제로 은유적 표현법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은유적 표현이 출제가 될 수가 있으나 현대 영어 시험에서는 은유적 표현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문제 중에서 은유적 표현이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고 그냥 기본 독해 문제다. 그러면 기본 독해가 뭐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이면 다 된다.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번역만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법 아시죠? 은유적인 표현법. 자, this is on me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rain check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this is on me. 자, 이것은 내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밥값은 제가 낼게요. 됐습니까? rain check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rain check이라는 말은 오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획득했던, 내가 돈 주고 샀던 표를 가지고 내일 다시 경기장에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rain check라고 합니다. 우천시 제 입장권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권을 rain check라고 하고 제가 낼게요. 제가 살게요. 이것을 this is on me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운유적 표현법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나라 말로 내 마음은 호수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 마음은 호수다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런 표현법은 잘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만 출제된다? 기본 독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쉬운가 봐보세요.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몇몇의 정보를 on your city tour. 여러분의 도시 여행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브라이언이 자, S2 회사가 고맙다. 연락을 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질문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하니 여기서 대답을 하고 있죠. 그것은 데려가 줄 것이다. 너에게 모든 주요한 요점들의 장소에 관심 있는 이 도시에
이 도시에 관심 있는 모든 주요한 명소에 너를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50달러야 1인당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시간 여행에서 얼마나 쉬워요. Can I book? 영어는 동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때 book은 책이 아니라 동사죠. 그래서 예약하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죠. 동의어가 여러분 reserve 이렇게 축축축 나와야 됩니다. 영어는 어휘를 모르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약할 수 있을까요? 4장의 티켓을 금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물론이죠. 내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자 payment information 자 요금 정보를 쇼를레 즉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 봐보세요. 자 여행은 얼마나 걸려요? 두 번째 자 이 도시 여행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사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include가 동사니까 이때 와서 목적어가 되겠죠.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있다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도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럭처가 반드시 돼야 돼요. 자, 너는 가지고 있습니까? 리스트를, 목록을, 너의 패키지에 대한 당신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좋은 투어 가이드 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책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책이지만 여기서는 예약하다. 자, 혼란스럽게 이렇게 일부러 출제가 된 거죠. 자, 토익에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미 나온 단어를 한 번 더 나오게 함으로써 한 번 헷갈려봐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정답은 2번이죠. 자, 도시 여행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 도시 여행은 너를 구경시켜 줄 거야. 모든 주요 명소에 네가 관심 있는 주요 명소에 그 말 아닙니까? 정답이 몇 번으로요? 2번으로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은 무엇만 하면 된다? 기본 독해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 중심어하다.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10번 해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